You betray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베베 브라더스 나왔습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배정호 세안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뚱커벨 인사이드 K 배정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유튜브에 청취자께서 543분밖에 안 들어와 계십니다. 네, 한 명령하십시오. 곱하기 1000명 정도는 들어가신 거 마운데 거의 5만 명 넘겠죠.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얼굴이 안 생겨서 그런 것 같지 않나 생각했는데 잘생겨서 죄송합니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립니다. 저 두 분 말이죠. 그 억지 텐션 웃음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쇼미더 뉴스 첫 번째 어떤 뉴스입니까? 대세 굳히기 나선 이준석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대전에서 합동 연설회가 있죠. 2시부터. 네. 지금 이제 시작했겠네요. 그죠? 시작했죠.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율부터 그럼 보자고요. 네. 누가 국민의힘 대표로 적합한지를 물어봤습니다. 매일경제와 MBN이 RN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1일, 2일 실시한 조사인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준석 46.7%, 나경원 16.8%. 차이가 더 나네요. 이제. 거의 30%포인트가 더 앞서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1일인 전당대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준석 돌풍은 허리케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호영 당대표 후보는 6.7%를 차지했습니다. 이른바 MZ세대의 돌풍이 허리케인급 이상, 허리케인 중에서도 슈퍼 허리케인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MZ세대요? MZ세대. 이준석 후보가 MZ세대에 그럼요. 2030이니까. 그렇군요. 모르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네. 대권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도 순위권에 올랐다면서요? 이준석 후보가. 대권 후보 영역에까지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일부터 3일 오늘 결과가 따끈따끈하게 따끈따끈하게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자기 대권 후보로 누구를 선호하는지 대통령감으로 누구를 선호하는지 주관식으로 물어봤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주관식입니다. 단답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답형 아닙니다. 후보자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후보자를 전혀 불러주지 않고 생각이 나는 후보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3%로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이낙연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몇 퍼센트 받았어요? 24%, 윤석열 21%, 이낙연 5%. 다음이 대선에 출마도 할 수 없는 인물이죠. 나이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3%로 이낙연 전 대표 다음입니다. 빅4에 들어가는 거네요. 빅4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른바 MZ세대의 분노 폭발 그리고 MZ세대의 이 표심 결집이 대권 후보까지 미치고 있다. 네. 자, 배 교수님, 이준석 후보가 어제 이제 대구에서 이 합동 연설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탄핵에 대한 선을 명확히 그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TK 보수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4명의 중진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통해서 차별화를 시도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 TK 핵심 당원들, 보수의 본산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지금 이준석 돌풍이 마지막에도 현실화될지가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크게 3가지 화두를 던졌어요. 예. 첫 번째로는 박근혜 탄핵이 정당했다. 왜냐? 국정농단 사태까지 이르렀지 않느냐. 그리고 통치 불능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박근혜 사면론을 일축을 했습니다. 왜냐?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다. 그리고 대선 앞두고 얘기해봤자 공격에 빌미만 준다. 따라서 내가 대표하는 동안 사면은 얘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포용과 대통합을 강조를 했어요. 서로 다른 생각도 포용하자. 그래서 대통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하자.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도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네.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꼬리표를 달았어요. 나를 이렇게 영입해주고 키워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고맙다. 그렇지만 사사로운 고마움은 다른 방식으로 갖겠다라면서 TK 민심 달래기에 나섰고요. 네. 이런 반면에 이제 나머지 중진 후보들은 TK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먼저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 리더십을 칭송을 하면서 대구 경북 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TK의 위상을 되찾자라면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그런 발언을 좀 해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요. 조경태 의원은 제2의 새마을운동을 강조했고 홍문표 후보는 자강론을 역설했습니다. 네. 어제 그 대구 합동연설에서는 시작할 때 새마을운동 노래도 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이제 이준석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하다. 결국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런 거고.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을 염두에 둔 그런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어떤 표심 영향을 줄까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준석 대선론이 형성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탄핵강을 건너자, 포용하자라는 메시지는 상당히 이 TK 중심에서도 수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갈수록 추세가 강화되고 있거든요. 네. 아까 우리 배종찬 소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 표가 나경원 후보 지지율보다 뭐 무려 3배 가까이 앞서고 있거든요. 갈수록 그러니까요.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역시 이제 민심이 이준석에게 있다. 플러스 당심까지도 이준석에게 있다. 즉 TK 핵심 지지층도 이준석에게 있다. 왜냐? 대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낡은 보수 세력을 바꿔야 된다. 새로운 얼굴, 새로운 모습, 새로운 리더십 필요하다. 라는 이제 전략적 선택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선이 굉장히 강화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TK가 나를 품어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했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먹힐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돌발 변수가 없는 이상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99%가 넘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뭐 지금 일주일 이 시간이면 이제 나올 텐데요. 뭐 네. 그런 예상은 뭐 배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이런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일주 전에 제 방송을 들어보시고 또 그 2주 전에 방송을 들어보십시오. 그 왜 1%를 남겼어요? 근데 100%한 거라고? 100% 하면 욕먹죠. 아 그래요? 사람의 미래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어제 보니까 뭐 KBS나 MBC나 이렇게 뉴스 현장에 기자를 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대구 시민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네. 양쪽 의견을 보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뉘앙스의 인터뷰 아직 아니다 좀 어린 거 아니냐 이런 또 중진을 또 염두에 둔 인터뷰 이렇게 2개씩 꼭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리포트 안에. 기계적인 균형인데 깜짝 놀란 게 대구 미신 가니까 이준석하고 사진 찍자는 이런 대구 시민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난리예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는 이제 포털에서 검색어를 입력할 때 이준까지만 하면 바로 이준석이 나옵니다. 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이거는 이준석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고 정치판을 싸그리 바꿔라 라는 그런 시대적인 흐르기 때문에 이걸 본질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네. 자 이준석 후보 얘기 여기까지 하고 나경원 주호영 두 후보 이제 2등 3등 여론조사 나오고 있는데 네네. 두 후보는 연일 이준석 후보 공격에 매진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주호영 후보는 일단 합당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합당을 주도했던 것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준석 후보와 이제 안철수 당대표 사이가 껄끄러운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무산된다면 그건 이준석 후보의 책임일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나경원 전 의원은 이준석 뒤에 계속해서 이제 프레임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유성민 전 의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된다면 일종의 상황론을 우려하는 것이죠. 제기하는 것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또 유승민 전 의원의 그림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진들이 이제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중진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나서는데 네. 그렇지만 요즘 이런 신조어가 생겼어요. 나주곰탕. 네. 이게 뭔가 하더니 나경원 주호영 두 후보 단일화 성을 타가지고 중진 단일화 얘기하는 건데 나주곰탕. 어때요? 이 중진들 4명은 우린 절대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은요. 30대 원에 이준석 잡자고 60이 넘은 5선에 주호영 그리고 또 4선에 나경원 모양 빠져. 내로를 하는 좀 창피하고 모양 빠진다 이거. 좀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하지 마세요. 해도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당사자들도 너무 명분이 없다. 네. 모양새도 안 좋다라고 이제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내세우고 근데 있거든요. 며칠 남았는데 아직 모르잖아요, 그것도. 모르는데 정치는 생물인데. 일단 두 사람들도 다시 한번 또 이 좀 비속어를 쓰겠는데 쪽팔리다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어요. 예. 그리고요 조경태 홍문표도 매우 부정적인데 제가 볼 때는 나주곰탕 연합이 만약에 성사된다면요 그래도 집니다. 오히려 역풍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나주곰탕 요리가 들어오면은 이준석 후보가 맛있게 냠냠냠 먹어버린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말로 하는 만평입니다. 배준호 교수님. 야, 설탕. 아니 설탕이래나 사탕. 네, 이 정도는 우리가 준비해야죠. 아, 머릿속에 딱 그려집니다. 네, 나주곰탕이 이준석 후보 앞에 오면 다 그냥 호로록 마셔버린다. 네, 그렇죠. 네. 오늘 나주곰탕이 중요합니까? 나주곰탕 하면은 뭐 또 사탕 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요. 한 개만 치자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탕으로 굵게 백현 쫙. 교수께서. 알겠습니다. 좀 준비 좀 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이번 달에 참 중요한 게 이제 검찰 인사입니다. 네. 검찰 인사가 검찰 개혁의 방향까지도 결정할 텐데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또 김호수 검찰총장이 만났습니다. 이 현 정부에서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니까 박범계 장관, 김호수 검찰총장 만나서 이제 검찰 인사 논의를 했는데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박범계 장관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다 결정됐다. 더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네. 김호수 검찰총장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2시간이나 논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검찰 인사가 완전히 합의에 이루지는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예상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만났고 그저께도 만났고 2번 만났는데 그래서 오늘쯤에 뭐 인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네, 약간 진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더 이상은 안 만나겠다고 했어요. 보통 그 중요한 일들이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하는 생방송 시간에 많이 나오는데요. 골든타임. 왜냐하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니까 이 프로그램을 겨냥해서 발표를 하겠죠. 적당히 하세요. 약간의 억지성이 보입니다. 네, 이 정도는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인사 이제 오늘 할지 내일 이후에 할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배 교수님 이번 인사 검찰 고위급 간부들 인사 최대 관심 자 어디에 두고 봐야 될까요? 역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라고 봐야 돼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얘기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 후배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전 총장과 맞서 싸운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친정권의 핵심 검사로 분류가 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검찰총장으로도 굉장히 유력했는데 김학의 전 법무장관 출금 의혹과 연루된 것과 관련해서 결국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되는 총장의 거네. 꿈이 물거품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거치가 어떻게 될까라고 다들 주목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보도가 단독으로 떴어요. 법무연수원장으로 간다, 유력하다. 유력. 네, 그렇게 보도가 떴어요. 네. 그럼 이제 왜 이런 보도가 나오느냐? 역시 이제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정권 입장에서 본 기여가 있는데 좌천은 좀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승진시키려면 서울 고검장으로 승진해야 되는데 그건 또 부담스럽고. 네. 그래서 승진을 시키면서 수사 지휘 라인에서는 배제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법무연수원장이다. 네. 그래서 법무연수원장이
유력해 보이고요. 그럼 이제 후임에는 누가 가느냐? 서울중앙지검장에. 그렇죠. 거기에는 지금 이정수 현 검찰국장을 발탁하는 얘기가 아주 유력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유력으로 떴다는데 기사가 네, 유력으로. 단독으로. 이성현 법무연수원장 유력이다 이러는데 근데 그 자리에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법무연수원에? 연수원에 있죠. 한동훈 검사장, 박은정 검사 거치도 이제 관심인데요. 네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금 법무연수원장 갈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유력하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묘하게 바로 이 법무연수원에 누가 파견돼 있느냐? 한동훈 검사장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른바 이제 윤석열 전 오른팔.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오른팔, 왼팔입니까? 오른팔입니까? 오른팔로 하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 해고록 출간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과연 복귀 여부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복귀 여부라는 것은 법무연수원 파견 근무로부터 다시 이제 검사로서 이제 복귀가 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이 박은정 검사의 경우에도 이 법무부 검찰 담당관인데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맹활약이 있었죠. 추 전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이 협력하면서 또 추 전 장관과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검사장으로 승진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분의 법조계에 계신 분들하고 취재를 해봤더니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에는 복귀 가능성이 있고 박은정 검찰 담당관의 경우에는 검사장 승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그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한 청취자가 이준석이가 안 되면은 여기 나오는 패널은 하차하나요? 99%라고 했으니까 뭐 1% 여지는 있으니까 혹시 안 되더라도 아니, 하차까지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열렬한 애청자께 여쭤보는 게 그러면 맞으면은 사탕 한 박스 보내주실 거예요? 청취자분들한테 그러면 안 되시고. 안 되죠. 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겁니까? 공군의 군정농단입니다. 네, 군검찰이 공군본부 압수수색했고 조금 전에 공군참모총장이 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공군 부사관 성추행에 따른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공군 참모총장이 지금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재인 그리고 대통령이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고 어제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군 검찰은 공군 본부 군사경찰단과 공군 양성평등센터 그리고 제15 특수임무비행단, 제20 전투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거졌던 문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게 성추행에 따른 것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더 큰 문제는 2차, 3차 가해까지도 발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은폐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 군정농단이다. 국정농단이 아니라 군정농단이라는 차원에서 공군본부를 군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지시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최고 지휘자가 이제 대통령이니까 군의 통솔자가 그렇습니다. 이 대규모 문책이 이제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미 이제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요. 이 파장이 계속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결국 이제 이 중사가 불행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은 사실상 사회적인 타살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죽음의 삼중고리가 있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네.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군의 상급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때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움직였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오히려 부실을 수사를 했다. 군 당국이 라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오히려 군이 이 문제를 방치하면서 괴롭혔다. 2달 휴가 뒤에 나왔는데 그동안에 뭐 했어? 일지별로 써봐. 시간대별로 써봐. 이건 제가 볼 때는 죽음으로 내몬 것 아닌가. 네. 이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경로해가지고 최상급자까지 지휘 라인의 문제를 살피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최근에 우리 군을 보면요. 기강이 해이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뭐 부실급식 문제, 경계 실패 문제, 또 계속되는 성추행 사건 등이 있는데 지금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이걸로 과연 끝날지 아니면 20 전투 비행 단장 이게 이제 직속 부대거든요. 네. 이 부대장은 거치가 그대로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 퀴즈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주호영 두 후보의 단일화를 뜻하는 신조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밑줄 한 개 쳤고요. 뚱크벨 네. 힌트 좀 주세요. 오늘은 품격 있게보다는 금요일이니까 좀 재미있게 드리겠습니다. 자, 나경원, 주호영 두 후보의 단일화를 뜻하는 신조 1번 어느 게 정답일까요? 1번 나주 곰탕, 2번 나주 호랑이탕, 1번 나주 곰탕, 2번 나주 호랑이탕. 이 진짜 오늘은 그 힌트의 창의성. 네. 사탕 두 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사탕 받으려고 애를 쓰는군요. 1번이냐 2번이냐 네. 이거죠? 1번 나주 곰탕, 2번이 뭐라고요? 나주 호랑이탕. 호랑이 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 TBS 앱과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정답 보내주세요. 두 분 선물 좀 소개해 주시고요. 환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들이려 샀다가 내가 다 먹어버린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그리고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이즈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배 수장님, 내가 다 먹어버린 과자가 아니고요. 네. 다 먹은 과자입니다. 협찬 멘트는 100%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5681님께서 급하게 지금 문자 하나 보내셨는데 배종호 교수한테 단독 뉴스 뜨겠네요. 허리케인 패널 배모 교수 청취자에게 산탕 한 박스 요구. 취소.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호 교수, 배종찬 소장, 배배브라더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